안녕하세요. CSD 정철승입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컴프레서에서는 압축되는 수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CSD에서 취급하고 있는 멤브레인 드라이어 제품입니다. 기존의 드라이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 레녹스 드라이어와 흡착식 드라이어가 있죠.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 낮은 온도의 듀포인트를 원하실 때는 레녹스 드라이어를 사용하시고 높은 온도까지 필요하실 때는 1차, 2차적으로 해서 흡착식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리눅스 드라이어는 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부식으로 인한 AS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비용 또한 발생을 하죠. 낮은 듀포인트 때문에 높은 듀포인트는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 공간에 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의 공간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흡자식 드라이어의 경우 가격이 첫 번째 너무 고가입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가 발생이 됩니다. 개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약 10마력에서 30마력 정도 되는 흡자식 드라이어는 웬만한 컴프레셔 크기보다도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퍼지율 때문에 소재를 재생하는 목적으로 에어 노스량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멤브레인 드라이어는 설치가 용이합니다. 또한 사용 주기가 반영구적이며 유지 보수 및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점은 흡착식 드라이어와 맥로시 드라이어의 중간 정도 되는 성능입니다. 또한 퍼지가 발생되므로 이 또한 에어로스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 멤브레인 드라이어에 대한 원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에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중공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에어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커넥티 다이너밋이라는 그 수치에 따라서 낮은 포지션에 있는 가스는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높은 수치에 있는 가스는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밑에 수분부터 산소까지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부터 메탄까지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만 가닥에 있는 기체 분리막, 중공사막을 통하여 수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낮은 가스 있는 쪽은 측면으로 빠져나가죠. 높은 가스 있는 쪽은 건조된 드라이어는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수분은 어디로 빠지냐? 여기 보시는 에어가 인쪽에 이 들어가는 쪽에 있는 구멍에서 수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재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생을 할 경우에는 에어 아웃단에서 건조 공기 일부를 측면으로 집어넣어서 이쪽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서 이 소재에 있는 코팅된 수분으로 액적으로 인해 코팅된 막을 재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퍼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건조 공기를 넣어서 아웃에서 조절하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필터처럼 그냥 꼭 인하고 꽂기만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내부에서 그냥 필터처럼 꽂기만 한다면 일정량이 자동으로 퍼지가 돼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외부에서 어떠한 파손이라든가 어떠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직으로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에어가 인이 밑에 방향이고 아웃이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만 제대로 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드라이어는 너무나 건조 에어가 필요한 공정에는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멤브레인 드라이어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전원이 없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점은 오일과 액적이 유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액적이 들어왔을 때를 방지하고자 퍼지를 통해서 소재를 재생한다. 그리고 오일을 막고자 0.01 마이크로미터의 필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0.01짜리 필터는
분진을 잡는 필터가 아닙니다. 0.01짜리를 카운팅할 수 있는 분석기조차 없을 파티클 카운터조차 없습니다. 0.01짜리 코알레이션 필터는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듀포인트에 관련해서 현장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 단 60도 이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PDP 대기압이 아닌 PDP-60도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멤브레인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뭐 워낙 콤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고 단점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동식과 흡착식 중간 정도의 성능입니다. 근데 만약 냉동식과 그 멤브레인 드라이를 같이 사용을 할 경우 흡착식 이상의 흡착식 동등의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렬로 연결할 때는 무한대로 유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컴팩트한 용량을 가지고 대용량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 부분은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거는 50L부터 있습니다. 분당 처리 용량이요. 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오일 인젝션이나 오일 프리드, 뭐 레노시 드라이브 후단이나 에프터 쿨러, 어드세프트 후단에 달거나 또는 흡착식 드라이브 후단에 다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통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레노시 드라이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흡착식 드라이브의 단점을 보완하는 걸 많이 설치를 하시고요. 만약 오일 인젝션이 올 경우에는 0.01짜리 코알레이션 필터만 사용하신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녹시 드라이브 후단에서 얼마나 많은 노점이 떨어질 수 있을까? 저희가 약 퍼지율을 7%와 10% 정도, 9.8%를 했을 때, 약 7% 했을 때는 마이너스 30도 언더, 그리고 약 10%좀 밉수를 했을 때는 38.2도부터 40도까지 대기압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듀포인트가 내려가는 속도는 저희는 흡착식처럼 며칠씩 걸리고 내려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분, 10분이면 이 듀포인트에 다 도달을 하고요. 이것은 측정할 때 저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약 제 기억으로는 한 6월 정도 되는 아주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 이렇게 측정 압력에 따라서 듀포인트가 좀 압력이 그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성능을 잘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흡착 드라이브 메인 컴프레셔 룸이 있는데 먼 경우 아니면 일부 공정에만 듀포인트를 더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말단에다가 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에 단 건데요. 이거는 대기압 노점이 아닙니다. 압력화 노점입니다. 멤브레인 달기 전에 PDP 4.6도였는데 멤브레인을 단 후에 마이너스 31도가 죄송합니다. 29도 정도가 측정이 되었죠. 이것은 약 30도 이상 노점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워터 세퍼레이터 다음에 그 바로 멤브레인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컴프레셔 왕복동에 바로 설치를 했는데 마이너스 15.9도 측정이 됩니다. 여기는 퍼지 유량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약 10마력 정도, 985리터 정도 네, 그리고 습도까지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보고 오셨죠? 예. 저희 멤브레인은 뭐 전천후 어느 컴프레셔 배관이든 이렇게 배관이라 생각하시고 말단이든 중간이든 아니면 뭐 메노시스템 후단이든 이렇게 배관에다 설치만 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손을 대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의 매년 5년에서 10년 이상 이론상은 반영구적이지만 컴프레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은 무조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멤브레인이나 수분, 뭐 파티클 압축 공기 분석에 관련하여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CST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